안녕하세요. 음악 커뮤니케이터 가치입니다. 일본의 자니즈의 대표 아이돌이었던 킹프리에서 3명의 멤버가 탈퇴를 하고 소속사까지 나오는 일로 작년 일본이 떠들썩했는데요. 물론 자니즈는 그 이후에 더 떠들썩한 일들이 있었죠. 어쨌든 그 당시에는 아직 20대 멤버들이 자니즈의 간판팀에서 탈퇴를 하고 소속사까지 나오는 것은 첫 케이스였는데요. 그러면서 일본 쪽의 유튜버들은 이 멤버들이 하이브 재팬에 갈 수 있다는 소문도 냈었는데요. 그래서 제가 당시에 이 멤버들은 자니즈를 낳아서 새 회사를 차리는 타키자와 히데야키님을 따라갈 가능성이 높다고 말을 했었어요. 그리고 실제로 자니즈의 부사장이었던 타키자와님은 토베라는 회사를 차리고 이 3명을 포함한 자니즈의 여러 멤버를 자신의 회사로 끌어들인 상태예요. 그리고 킹프리를 나온 3명의 멤버를 넘버 아이라는 3인조 팀으로 재데뷔를 시키고 올해 1월 1일에 첫 싱글 릴리즈를 했는데요. 노래 제목은 고트예요. この番組は같이 킹프리의 사실상 마지막 앨범이라고 해서 작년에 그 5인 체제로 나왔던 앨범이 100만 장을 넘는 등 이 팀의 인기는 대단하거든요. 그래서 이들의 새 출발에도 일본 전체에 관심이 몰렸고요. 사실상 글로벌 조회수는 그날에 다른 나라에서 정말 유명한 가수의 뮤비가 공개되지 않는다면 일본 내 조회수만으로도 세계 1위가 지금 되고 있는데요. 그래서 이 팀의 뮤비도 공개하는 날에 글로벌 뮤비 조회수 1위를 기록하게 됐는데요. 어쨌든 그만큼 일본 내에서 관심은 큰 상태인데요. 일단 뮤비는 공식 채널을 통해서 봐주시면 감사할 것 같고요. 저는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 복잡하네. 일단 뮤비를 보고 느낀 점을 일단 먼저 간단하게 말하면 K-팝과는 아직 거리가 있죠. 이건 어쩔 수가 없는 게 이건 여러 가지 요소가 있는데 이후에 얘기를 하고, 어쨌든 그래도 전체적으로 제 예상보다는 좋은 것 같아요. 일본 보이그룹 중에서는 경쟁력이 높은 상태로 출발을 하는 것 같아요. 일단 먼저 춤 실력은 실제 춤 라이브를 봐야겠지만 이제까지 멤버들도 봐왔고, 지금 뮤비를 봐서는 다른 일본 팀의 멤버들과 비교해서 전혀 밀리지 않을 것 같아요. 이게 직접 비교 대상은 이 팀의 JO1, INI, BE:FIRST가 되겠는데요. 사실 춤 실력과 지금 안무 만들어진 수준을 놓고 보면 이제 K-팝과도 크게 차이는 나지 않아 보여요. 안무의 구성이 K-팝과 큰 차이가 없이 힙하면서도 빠짐이 없는 구성이거든요. 그래서 안무 수준은 K-팝 팀들과 비슷한 수준이 되었다. 그리고 제가 봤을 때 가장 큰 장점은 전체적인 ANR이나 이 뮤비 퀄리티도 굉장히 수준이 있어 보여요. 뮤비도 촌스럽지 않게 힙하게 잘 나왔고, 특히 이제 곡이 이제 A&R을 하는 입장에서 보면 어쨌든 이 멤버들의 능력치를 가지고 어떤 곡을 줘서 그것도 좀 트렌드에 맞게 가져가느냐, 그게 가장 고민이 될 텐데, 그래서 지금 노래를 안 시키고 어쨌든 랩을 시켰는데 이 친구들이 랩을 잘하는 것도 아니니까 어렵지 않으면서도 그래도 너무 촌스럽거나 너무 단순하지 않게 엇박자 흐름도 넣으면서 랩 패치를 시켰는데 그게 나쁘지 않게 결과물이 나왔고, 그럼 노릴 수 있는 게 이 친구들의 장점이 춤이라고 하면 요즘 쇼폼에서 훅을 돌리면서 댄스 챌린지를 노리는 게 결국엔 방법이겠죠. 근데 그런 접근으로 봤을 때 훅도 잘 만들었고, 그 안에서 이 친구들이 좀 욕심이 있는 거예요. 아무래도 자니즈 안에 있다가 지금 우리가 새로운 거 하겠다, 우리도 K-팝 못지않게 세계에서 경쟁력 있는 팀을 해보겠다고 뛰쳐나왔기 때문에 잘해야 된다는 지금 욕심이 있잖아요. 우리 이제 전혀 다르다, 킹프리에 있었던 것과 전혀 다르다는 걸 보여주기 위해서 안무를 엄청 빡세게 짰단 말이에요 지금. 그래서 우리 잘하는 거 보여주겠어, 그런 느낌으로 했는데, 그러면은 댄스 챌린지가 어려워져서 사람들이 못 따라갈 수도 있잖아요. 그래서 전체적으로는 빡센 안무 동작들을 구성했지만 어쨌든 포인트 안무는 사람들이 따라할 수 있게 만들어 놨거든요 지금. 그러니까 사람들은 어쨌든 따라하려면 그냥 거거거거거거거거거 하면서 따라 하겠죠. 그러니까 그런 거를 봤을 때는 전체적으로 A&R도 굉장히 고민이 많고 그 와중에서 방법을 찾아내는 느낌? 그리고 어쨌든 지금 한국에서도 그렇지만 아메리카, 그러니까 해외에서도, 서양에서도
이 힙합 씬에서도 그리고 이런 뭐 DJ 리듬계에서도 예전 레트로가 유행이잖아요. 그래서 그것도 가져와서 지금 뮤비 안에 약간 레트로 같은 느낌 그리고 래핑에서도 레트로 같은 느낌을 넣었는데 그게 좀 촌스럽지 않게 표현이 됐어요. 세련되게. 그러니까 그 부분은 굉장히 속된 말로 돈 많이 쓴 느낌이 난다. 그럼 성공이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은 좀 장점이라고 생각해요. 근데 이제는 어쩔 수 없이 이 멤버들이 가지고 있는 뭐 한계라든가 약점이 있는데 자니즈 전체적인 멤버들의 가장 큰 약점은 전 보컬이라고 생각해요. 자니즈의 그 수많은 팀들이 이 멤버들이 킹프리에서는 보컬도 했지만 어쨌든 비교 대상인 다른 팀에 비해서 노래 실력이 약해요. 그리고 현재 자니즈에 남아있는 뭐 이제 회사를 옮긴다고 하지만 어쨌든 차세대 팀들 모두가 가장 약점이 보컬 실력이라고 생각이 들거든요. 어쨌든 그래서 이 곡에서는 아예 보컬을 빼고 랩과 훅으로 구성을 한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어쨌든 말씀드렸듯이 랩이 뭐 뛰어난 건 아니지만 촌스럽게 하지는 않았다고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비퍼스트에 나왔던 랩들보다는 저는 이 곡의 랩이 듣기 편했거든요. 그러나 어쨌든 이것만으로 어디까지 갈 수 있냐. 그러니까 어쨌든 뭐 케이팝 팀들하고 비교하면 케이팝 팀들은 본인들이 이제 뭐 스트레이키즈, 세븐틴 다 곡들도 아예 본인들이 다 만들고 거기에 춤도 이것만큼 추고 노래도 훨씬 잘하고 그러니까 결국은 일본 팀들이 노래를 얼마나 잘하느냐가 관건일 것 같아요. 피퍼스트도 항상 보면서 느끼지만 노래에서 좀 차이가 아직 많이 날 거예요. 케이팝 팀들하고 그러니까 그런 점에서는 제이오원과 INI가 좀 앞서 있는 느낌이 들죠. 그리고 이게 어쩔 수 없는 부분일 수도 있는데 제가 뭐 엑스지나 다른 팀들도 보면서 느끼는 건데 약간 힘을 빼야 된다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우리 춤 잘 추는 거 우리가 잘하는 걸 증명하겠다는 느낌이거든요. 우리도 케이팝 못지않게 잘한다. 그러니까 엄청 어려운 춤을 보여주겠다에 포커스가 맞춰진 느낌인데요. 이렇게 너무 막 열심히 하고 증명하려는 모습은 오히려 촌스러워 보일 수가 있다고 생각을 해요. 지금 케이팝 안무들이 우리 춤 잘 추는 거 보여주겠다는 느낌인 팀 없잖아요. 근데 엄청 어려운 춤이고 춤 잘하는 거 다 보이잖아요. 그거는 막 본인들이 어려운 안무를 한다고 해서 보여지는 게 아니거든요. 케이팝의 안무는 지금 그 춤을 추는 사람을 멋있어 보이게 하는 그것에 포인트가 있는데 여기는 내가 춤을 잘 추는 것을 증명하겠다는 느낌이에요. 그러나 어쨌든 곡의 퀄리티나 안무의 수준은 높다. 자니즈의 기존 팀과는 당연히 다르고 뭐 현재 지금 비교 대상이 될 만한 다른 일본 팀들과 경쟁이 될 만한 수준으로 시작을 한다고 생각이 됩니다. 이 멤버들과 그 회사 사장이 자니즈를 나온 이유가 기존 자니즈에서는 제약이 많아서 할 수 있는 게 적어서 탈출을 한다 그런 느낌이었어요. 특히 SNS. 그래도 최근에 자니즈도 뭐 유튜브나 틱톡 등 SNS 컨텐츠를 점점 늘려가고 멤버들의 SNS 활동도 허용하고 있는 분위기지만 다른 회사들에 비해서는 제약이 많았거든요. 그래서 이 팀은 데뷔 전부터 유튜브 등 SNS 활동에 많이 집중을 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이제 성추문 사건으로 아마 그 스타트 엔터테인먼트로 이제 아예 이름을 바꿔서 회사를 해체하는 자니즈랑 약간 라이벌 구도가 생기기도 하면서 자연스럽게 대체하는 그림도 만들었거든요. 기존 자니즈 팬들이 다른 회사 쪽으로 마음이 가지 않는데 이 회사로는 마음을 돌리기가 쉬운 거죠. 회사 사장부터 그리고 대부분의 스태프가 자니즈 출신이고 소속사 멤버들도 현재는 다 자니즈의 멤버였으니까요. 그래서 킹프리의 멤버들을 흡수하면서 기존 자니즈에 실망한 자니즈 팬을 이 회사가 흡수하는 그림이 되겠죠. 그러면서 기존 자니즈 팀들과는 컨셉 차별점을 주면서 뭔가 힙하고 세련된 새 출발하는 자니즈 같은 이미지를 이 회사가 가져갈 수 있을 거예요. 사실 이건 아주 개인적인 그냥 상상인데요. 저는 부사장이었던 타키자님이 자니즈와 마찰이 있어서 뭔가 회사를 나오고 멤버들도 지금 빼가는 그림으로 보일 수도 있는데 저는 어쩌면 이것이 마찰이 아니라 그냥 자니즈랑 어느 정도 협력한 상태에서 이뤄지는 일일 수도 있다고 생각해요. 뒤에서는. 그러니까 왜냐하면 자니즈 안에서는 킹프리도 그렇고 나름 새로운 것을 시도하고 트렌드를 입히려고 해봐도 그 자니즈라는 이름 때문에 효과가 떨어졌거든요. 이제까지 관심도 못 받고 인정도 못 받고 그리고 기존 자니즈 팬들은 그냥 전통적인 자니즈 컨셉을 좋아해서 왜 이런 거 하냐 불만도 많았고요. 그러나 시대가 변해서 자니즈의 전통적인 컨셉만으로는 미래가 어떻게 될지도 모르고 이렇게 멤버들의 불만도 있었던 상태였던 거예요. 그래서 회사 내에서 새로운 컨셉을 이끌었던 부사장 타키자님을 내보내서
그 사람이 새로운 회사를 만들고 거기에 자니즈의 전통적인 컨셉이 아닌 지금 시대에 맞는 컨셉의 팀으로 해보고 싶은 자니즈 멤버들을 걸로 보내서 활동을 하는 걸 수도 있다고 생각해요. 어차피 멤버들이 계속 불만이 있어서 다른 회사로 가느니 진작에 본인들이 다른 회사 만들어서 걸로 이적하게 해서 활동을 하게 하고, 마치 외부적으로는 서로 마찰이 있어서 경쟁하는 것으로 보여지면 더 관심도 받을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근데 내부적으로는 사실은 같이 협력해서 만들어 나가는 구도라면 서로 윈윈이 되는 구조인 거예요. 서로 경쟁하고 싸우는 척하면서 사실은 양쪽 어디로 팬이 이동해도 상관이 없는 그림이 되잖아요. 그러면 일로 가든 어차피 다 같은 회사. 그래서 저는 부사장이 나가서 회사를 세우는 과정에서도, 그리고 킹프리의 멤버들이 이렇게 탈퇴를 해서 회사를 이적하는 과정도 놀라울 정도로 스무스하게 진행된 것이 아닌가라고 생각을 했어요. 근데 뭐 그냥 제 생각. 왜냐하면 근데 제가 이전에 일본에서 이런 큰 회사들이 다른 회사로 쪼개지고 대체될 때 뒤에서 이런 그림들을 많이 봐서 뭐 그런 생각도 했는데, 어쨌든 이렇게 되면 직접적으로 경쟁이 되는 회사는 비퍼스트가 있는 BMSG라고 생각이 듭니다. 컨셉적으로도 지금 BMSG랑 가장 비슷하고 실력적으로도 그쪽과 비슷한 상황이라고 생각을 해요. JO1, 뭐 INI 같은 K-팝 팀과는 아직은 컨셉에서 좀 많은 차이가 있는 것 같아요. 근데 비퍼스트도 그렇게 고급스러운 이미지, 돈을 많이 쓴 이미지를 내려고 노력은 했었는데, 저는 그게 아무래도 활동을 안 해본, 그 트레이닝도 단기간밖에 안 받아본 멤버들이었기 때문에 그거를 소화하는데 좀 어려웠다고 생각이 들거든요. 근데 킹프리는 이미 활동을 오래 했던 멤버들이라 이런 컨셉을 소화하는 부분에서 좀 차이가 있기 때문에 저는 이 넘버아이의 뮤비만 봐서는 비퍼스트보다는 좀 더 고급지게 소화했다, 그런 느낌이 들었습니다. 어쨌든 이미 일본 내에서는 가장 큰 팬덤을 가지고 시작하는 팀이기 때문에 어떤 컨셉을 해도 어떤 활동을 해도 성적에는 문제가 없을 거예요. 이제까지 자니즈 팀들은 스트리밍 사이트에 음원 등록을 안 했거든요, 회사 자체가. 그래서 스트리밍 음원 성적이 확인이 안 됐었는데 이번 곡이 얼마나 스트리밍에서 음원 성적을 유지할지 개인적으로는 좀 궁금한 부분이에요. 무조건 물론 뭐 성적은 좋겠지만. 저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였습니다. 이 영상의 좋아요와 채널 구독도 부탁드리겠고요. 저는 또 다음 곡을 가지고 다음 리뷰 때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